반갑습니다. 여러분, 긴 말하지 않고 바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5번 문항입니다. 자, 이 문항은 명제 관련된 문항이죠. 필요조건 나와 있으니까. 근데 지금 구조가 어쨌든 필요조건인 걸 따지려면 진리집합을 봐주셔야 되는데 진리집합이 부등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not P니까 부정의 개념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가 다 혼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not P부터 살펴봐 주시면 부정이니까 x-a, x 플러스 2a가 0 이하다로 생각을 해주실 수 있고, 근데 여기에서 범하면 안 되는 오류가 결국 범위가 이렇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요렇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경우가 나뉘는 것 때문에 이 문제가 더 까다로워지는데요. 쌤, 얘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A가 음수면 오히려 음수 양수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위에 범위일 수도 있습니다. 엄밀하게 가자면 만약에 A가 0이다? 그럼 0 이상 0 이하일 거니까 X는 0 하나만 not P의 진리집합에 들어가는 경우겠죠. 아무튼 둘 중에 뭐가 진짜인지 모른다? 둘 다 따져줘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시면 되겠고, 다음 Q는 절대값 포함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5 이상 5 이하에 x-1 들어가줘야 된다. 즉 얘는 정확히 범위가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한쪽은 진리집합이 확실하게 주어져 있고 한쪽은 모르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not P의 진리집합이 Q 쪽에 들어가 주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 범위가 얘를 포함을 해야 된다로 가는 겁니다. 그럼 마치 연립부등식의 해를 풀듯이 한쪽은 해가 주어져 있고 다른 한쪽은 해가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포함관계가 명확하게 나오니, 만약에 첫 번째로 구해놨던 A부터 마이너스 2A까지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A가 마이너스 4 이상이어야 된다가 일단 확보가 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a가 6 이하여야 된다 확보가 되시니 a는 마이너스 3 이상이어야 된다가 더 좁은 범위니까 이 친구가 채택이 되겠다. 즉 a가 음수인 경우에는 적어도 마이너스 3 이상은 돼줘야 된다라는 게 확실히 보여지시고요. 두 번째로 마이너스 4부터 6까지 범위가 거꾸로 마이너스 2a부터 a까지, 여러분들 보기에 편안하죠? 네. 앞에 건 살짝 좀 뭔가 체한 느낌이었는데 얘는 이제 보기에 편안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분석하기 쉽죠?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4 이상이면 된다라는 게 보여지니까 사실 a가 2 이하면 된다. 근데 완전 답정너예요. a가 2 이하면 당연히 6보다는 왼쪽에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 가능한 범위구나. 그래서 최대 2, 최소 마이너스 3 두 개 더해주셔서 정답은 3번이겠다 하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6번 문항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센터에서 체육 동아리 서로 다른 거 3개, 축구, 농구, 야구 이런 거겠죠? 그리고 서로 다른 2개의 음악 동아리, 피아노, 바이올린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게 있어요. 근데 5개 중에 아무튼 간에 체육 동아리 무조건 1개 이상은 가야 돼. 음악 동아리 1개 이상 무조건 가야 돼. 근데 몇 개씩? 3개씩 선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제 상황은 파악이 됐어. 그러니까 얘네가 2개의 체육 동아리, 1개의 음악 동아리, 또는 1개의 체육 동아리, 2개의 음악 동아리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죠. 3개를 몰빵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조건 나가 얘기하는 게 좀 핵심적인데, A는 선택하고 B는 선택하지 않은 동아리의 개수가 적어도 1이단데, 적어도 1이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A가 선택한 거 중에 B랑 안 겹치는 게 적어도 하나 있다라는 거니까 A랑 B가 완전히 똑같은 3개를 선택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의 선택 상황과 B의 선택 상황이 완벽히 일치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자, 이를 통해서 경우의 수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를 막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 만약에 이 문제를 생각을 안 하고 생각을 또는 덜 하고 푼다면 A가 채1, 채2 뽑고 1 뽑을 때 B는 채1은 뽑을 수 있고 이게 겹치냐 안 겹치냐 막 이렇게 센스일 거잖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거
적어도 56개라는데 지금 선지 보시면 이거 다 할 거 아니잖아요. 머리를 써야 됩니다. 보통 적어도라는 멘트가 나오면 무엇을? 여사건을 떠올려야 됩니다. 문제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반대되는 상황을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면 올바른 경우의 수를 구하실 수 있겠죠.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부터 좀 살펴볼게요. 전체 경우의 수는 A 입장에서도 B 입장에서도 그냥 선택권에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체육 2개, 음악 1개를 선택을 하는 상황이라면 체육 3개 중에 2개 선택해줘야 되고 음악 2개 중에 하나 선택해줘야지 되니까 3 곱하기 2에 총 6개의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내가 체육 1개, 음악 2개를 선택해서 총 3개의 동아리를 선택하겠다라고 한다면 음악은 2개를 다 선택, 대신에 체육은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남으니까 총 3가지의 선택권이 남아. 그러니까 일단 동아리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9개거든요. 근데 A도 자유가 있으니까 A도 동아리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총 9가지야. 근데 그럼 B도 자유가 있으면 B도 9가지의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총합해서 A, B가 동아리를 고르게 되는 경우의 수는 81개의 경우가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안 되는 걸 빼야 돼. 여사건. 언제? A랑 B가 정확히 같은 동아리 3개를 뽑는 경우를 제외를 해줘야 됩니다. A가 먼저 동아리를 뽑아버리면 B는 걔랑 똑같은 걸 뽑을 수밖에 없으니까 A가 선택을 했어? 그럼 B는 자동 결정이니까 A가 동아리를 선택하는 9가지의 경우마다 둘이 같아지는 경우가 1개씩 발생하겠죠. 만약에 A가 체육 1, 음악 2를 선택한다고 쳐봐. 9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 그쵸? 9개의 조합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 거야. B는 선택권 없이 A랑 똑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B한테는 선택권이 없어서 1개의 경우의 수를 곱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사건은 9개가 발생한다. 전체에서 안 되는 거 제외시켜주면 정답은 72개 가능하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총평에서 어렵게 풀려면 한없이 어렵게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대표적인 게 바로 27번입니다. 17번 문항 볼게요. 자, 이참수가 있다. 실수 K에 대해서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K라 하자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방정식이 생긴 게 좀 특이해요. fx-k가 0이 되는 상황이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때 fx-k를 직접 쓰고선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쓰면 진짜 대재앙이고 이렇게 쓰면 대재앙이고,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해서 쓰게 되면 x-1-k, x-5-k 그나마 나은 상황이 일단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문항 이렇게 집어넣어서 생각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이 일단 보기 싫게 생겼고 중간에 이거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핸들링에서도 누누이 강조했던 합성 방정식의 해석을 활용을 해볼 겁니다. 자, 어차피 여러분 이쪽에서 발생하는 해는 알고 있지 않아요? fx가 언제 0이냐? 1이랑 5일 때 0인 건 우리가 알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오른쪽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미 뭘 알아? 우리 이미 f1과 f5가 0인 걸 알고 있으니까 괄호 안에 1이랑 5가 들어가면 좋겠는 거야. 괄호 안에. 그러니까 괄호 안에 1이랑 5가 들어가면 좋은 거니까 x-k가 1 또는 x-k가 5였으면 좋겠다. 따라서 x가 k 플러스 1이거나 x가 k 플러스 5면 좋겠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가능한 경우가 총 4개가 나오기는 해요. 1, 5, k 플러스 1, k 플러스 5. 근데 그러면 뭐 항상 4개냐? 그거 안 물어봤겠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왜 달라지지? 극적극적?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k 플러스 1이 1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겹칠 수도 있잖아.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니까 겹치는 경우를 생각을 했어야 됐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k 플러스 1이 1과 같아진다면, 즉 k가 0이라면 실근이 1, 5. 근데 이쪽에서도 1, 5 발생하니까 총 2개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따라서 G, 0 실근의 개수는 이땐 2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로 K 플러스 1이 5일 수도 있어요. 즉 K가 4인 경우죠. 이때 X는 1, 5, 그리고 4 넣으면 새로운 실근 9 발생합니다. 따라서 K가 4일 때는 G의 값이 3이다 라는 거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K 플러스 5가 1일 수도 있어요. 즉 K가 마이너스 4일 수 있겠죠. 이렇게 겹쳐도 되는 거잖아. 자, 이러한 경우에는 가능한 X가 1, 5, 그리고 K 플러스 1에 마이너스 4 넣어서 마이너스 3에 서로 다른 3개의 실근 발생합니다. 따라서 G 마이너스 4는 3개인 거 확보되시고, K 플러스 5가 5인 경우는 이미 우리 아까 전에 중복되게 세놨기 때문에 이때가 특이한 거다. 이때 말고 이외의 경우에는 GK의 값이 4개가 다 다른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겹치는 것만 우리가 따로 케이스를 나눠서 봐준 거니까 다른 때에는 서로 다른 실근 4개가 발생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G의 값 2개 더해서 6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봤자 G의 값이 누구만 가능한데? 그래봤자 2, 3, 3, 4니까 2, 3, 4만 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6을 만들려면 2 더하기 4거나 또는 3 더하기 3, 이거밖에 지금 방법이 없는 거죠.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 그럼 만약에 2개의 G값을 더했을 때 2 더하기 4라서 6이 나오려면 하나는 G0이 돼줘야 된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애초에 지금 G의 값이 2가 나오는 상황이 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2 더하기 4가 나오려면 얘가 2든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K가 7이거나 K가 마이너스 1이면 되지 않을까? 검산해 보시면 G8도 당연히 4고 G 마이너스 8도 당연히 안 겹치는 애들이니까 4 이렇게 나와서 가능한 K값 2개 확보가 되십니다. 그 다음 3 더하기 3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 경우들. 이 얘기는 그러면 G4가 둘 중에 하나는 나와줘야 된다. 즉 둘 중에 하나가 G4가 돼줘야 된다니까 이 앞에 있는 값이 4가 되려면 K가 11이 되면 좋겠다. 그럼 G12가 당연히 G12 어디죠? G12? 여기에서 걸리네요. 그쵸? 3 더하기 3 나오려면 하나는 G4, 하나는 G-4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K 자리에 11을 넣었더니 4는 되는데 마이너스 4가 등장을 안 해. 그래서 기각! 뒤에 있는 게 G4겠다. 자, K의 값이 3이면 비로소 G-4와 G4를 더해서 6이 나오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K는 이렇게 3개고 문제에서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8번 문항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경우의 수 문제인데요. 진짜 뭔가 스킬적인 게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세워주는 문항입니다. 사실 이런 문항이 그동안 나왔던 적이 있어요. 놀랍게도 의자에 앉히는 경우였습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은 방을 배정을 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5명의 관광객 중에 조건이 붙은 애들이 A, B, C 3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2명은 자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얘네 D랑 E라고 둘이 있다고 생각을 해. 관여하지 않는 2명은 자유가 있는 거다. free, 도비는 free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얘네 둘 자리 곱해주셔야 돼. 그럼 A, B, C를 이제 먼저 앉혀보자 이겁니다. 되게 복잡해. 그쵸? 물론 여러분 풀어보셨겠지만 A랑 B가 하나가 어디 앉으면 하나가 어디 들어가면 다른 애는 별로 선택권이 없어요. 예를 들어 A가 101호에 들어가잖아? 그럼 B는 차이가 1 또는 100인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차이가 1인 방에 지금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100인 방에만 들어가야 돼. 그래서 자동 결정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이때 C는 어떻게 될까? C는
A랑 C가 객실 번호 차가 4보다 커야 된대요. 근데 지금 얘네가 같은 라인에 있으면 아무리 차이가 많이 나봤자 4만큼 나거든요. 근데 차이가 4보다 크다는 건 무슨 얘기야? A랑 C는 층수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층수가 같으면 당연히 그 호수가 크기가 4 이상 차이 난다. 4보다 큰 차이가 난다는 게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 얘네는 다른 층에 있구나. A가 1층에 있으면 C는 2층에 있어야 된다. B가 이미 한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까 C한테 선택권은 3개가 남는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아, 오케이. 3개 이렇게 대충 한번 세봐요. 이게 A가 101호에 있을 때죠. 자, A가 103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자, A가 103호에 들어가면 B한테는 선택권이 2개가 있습니다. 자, B가 만약에 104호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C는 A랑 100 차이 나긴 또 못 들어간대요. 되게 까다로워요. 그쵸? C는 못 들어가고 다른 층이니까 여전히 선택권 3개 남는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B가 만약에 203호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C한테는 3개의 선택권이 남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B가 A 앞에 있든 없든 간에 C는요, 어차피 A 위층에 못 와요. A 앞에 못 와요. C는요, 어차피 3개의 선택권만 남는다 이겁니다. B가 별로 안 중요해. B 자리만 지정해주고 C는 어차피 3자리 고정이네. 자, 여기에서부터 힌트를 얻는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제 A가 104호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미 204호엔 아무도 못 들어가. 그럼 B가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거나인데 C한테는 선택권이 몇 개 생겨요? 갑자기 4개로 늘어나죠. 이게 왜 그래? 여기는 A의 자리에 관계없이 항상 못 쓰는 자리였어. 근데 거기를 깍두기 같은 곳을 A가 처분을 해줬네? C는 원래 A 앞에 위에는 못 썼는데 그거를 깍두기 방에 해결을 해주니까 선택권이 하나가 늘어난다 이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리합니다. 특별한 경우는 그럼 언제야? A가 104호에 있거나 또는 A가 102호에 있어서 100만큼 차이 나는 호수에 어차피 못 들어가는 경우에 A가 202 또는 104호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A한테 선택권이 2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B한테도 선택권이 양옆에 2개가 있죠. 그래서 A가 선택했을 때 B한테 2개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때 C한테는 A와 다른 층의 방 4개가 남죠. 해서 4, 4, 16, 16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A가 나머지 방에 들어가는 경우. 자, A가 나머지 방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케이스를 또 분리를 해줄 필요가 있죠. 언제 달랐죠? B한테 선택권이 있냐 없냐가 조금 달랐습니다. 자, 만약에 A가 101호에 들어가거나 205호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B는 반드시 강제적으로 A와 딱 100만큼 차이 나는 호수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첫 번째, A가 101호 또는 205호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B는 이제 선택권이 없다. A한테만 선택권 2개가 있는 상태고 C한테는 선택권이 3개가 남는다. 아까 우리 계산했었죠? 그래서 총 6가지의 경우의 수 발생하신다. 두 번째, A가 진짜 나머지 아무 데나 들어가는 경우. 예를 들어 A가 이제 103호에 들어간다. 또는 203호에 들어간다. 정신 차려보니까 이런 느낌밖에 지금 없으시죠? 그쵸? 이런 느낌? 아니면 201호, 205 이런 느낌인가요? 그쵸? 아니지, 205 아까 했죠? 105죠. 이런 느낌? 그러니까 어차피 A한테도 선택권이 총 8개가 있었는데 우리 8개 중에 하나, 둘, 셋, 4개 쳐냈잖아. 그러니까 진짜 나머지의 경우에는 A한테 선택권이 4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이때 B는 2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A랑 다른 층수로 갈 거냐? A 옆에 갈 거냐? 해서 B한테 두 가지의 선택권 발생하시고 이때 C는 B가 어디를 선택하든지 간에 예를 들어 A가 201을 선택했어. B가 202를 선택했어. 그럼 어차피 여기 C 못 오니까 C는 하나, 둘, 세 개의 선택권 생기는 거 아까 전에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C한테 세 개의 선택권 발생하시니까 6, 4, 24가지의 경우가 발생하신다. 자, 총합해서 지금 몇 개? 46개의 A, B, C 자리 정하는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시고요. 자, 이제 까먹으면 안 되는 거. 도비들 있죠. 프리인 친구들. 자, 이 친구들 이제 방을 배정을 해줘야 돼. 자, 만약에 내가 A, B, C를 배정했을 때 이렇게 선택했다. D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남나요? 그쵸? 그리고 E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D가 여기 골랐어? 하나, 둘, 셋, 4개 남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즉, D가 들어가는 거, E가 들어가는 거 자리 선택해 주시면 정답은 920가지다 하고 4번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심호흡 한번 크게 쉬고 생각을 깊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단순한 수시대입법으로 풀라 그러면 깊은 골짜기에 빠져버리는 그런 유형이에요. 자,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차수에 있습니다. 심지어 F랑 G가 최고차 함계수가 둘 다 1이야. 그러니까 F도 X세제곱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친구고 G도 X세제곱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친구인 거거든요. 그럼 그래봤자 얘네 더해봤자 여러분 더해봤자 이거 3차식입니다. 이거 2X세제곱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3차식이면 1차식인 인수 최대 몇 개까지예요? 3개까지잖아요. 근데 3개 중에 2개 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fx 더하기 gx가 p1, p2에 집중하기 전에 얘는 2x세제곱으로 시작하는데 x마 2, x마 3 이거 인수 일단 준 거야. 그리고 3차식이니까 어차피 인수 추가적으로 하나밖에 더 못 가죠.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러면 p1, p2는 여러분 어떻게 구성이 될 수밖에 없냐면 x-2랑 x-k를 곱해서 2차식을 만들거나 x-3에 x-k를 곱해서 2차식 만드는 것밖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p1, p2도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다항식이거든요. 그럼 어차피 이거를 나눌 수 있는 2차식이면은 얘네 3개 가지고 구성할 수 있는 2차식이라는 건데 이미 x-2, x-3은 문제에서 줬잖아. 그러니까 이 조합 말고 다른 조합을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엔 이렇게 곱해지는 거, 이렇게 곱해지는 게 하나는 p1, 하나는 p2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p1, p2는 각각 fx 빼기 gx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시면 P1이 그러면 당분간 이렇다고 해볼게요. x-2에 x-k다. P2가 x-3에 x-k다. 이렇게 한번 더 볼게. 아무튼 얘네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다항식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거 누구예요? 얘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무슨 얘기를 해? F1이 G1이랑 같대. 그럼 F1 마이너스 G1이 0인 거거든? 자, fx 마이너스 gx로 나누어 떨어지려고 하는데 fx 마이너스 gx는 x 마이너스 k랑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fx 마이너스 gx도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x 마이너스 k가 아무튼 fx 마이너스 gx가 얘를 나눌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것조차도 x-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면 이 친구의 약수의 약수가 x-1이 된다. 즉 x-k 자체가 x-1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어서 k는 1이다 라는 결론이 그냥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잉? fx, gx 차이만으로도 이거 자체가 그냥 x-1을 인수로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x-1이 얘네를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봤더니 얘는 어차피 못 나누잖아. 이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식이 그냥 나와버리는 겁니다. fx 더하기 gx는 2, x-2, x-3, x-1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시겠고요. 자, 그렇단 얘기는 여러분, fx-gx도 x-1의 배수가 돼줘야 되고 얘가 2차식일 수가 없잖아요. 각각을 다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2차식이었으면 동시에 나누는 2차식이 얘네가 달라서 없단 말이야. 그래서 fx-gx가 3차 항도 같고 2차 항도 같아서 뺐을 때 최대 1차 항까지만 남는 거구나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는 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얘가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에 이렇게 되고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시니 2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22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fx, gx가 뭐가 같다고? 3차항도 같고 2차항도 같아서 뺐을 때 1차항부터 남는 거야. 그래서 fx는 2x 세제곱 아니죠. x 세제곱이어야죠.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말이 꼬여요. 자, 요렇게 되는 식이고 gx도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으로 요렇게 되는 식이라서 뺐을 때 1차항부터 남는다. 요렇게 해석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끝났죠? 뭐가 끝나? 어차피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건 미정계수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fx가 뭐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gx는 얘네 두 개 더해서 이거 나와줘야 되니까 22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fx-gx가 앞에 건 사라지시고 ax에서 22-ax 빼게 되니까 22, 그죠? 2a 마이너스 22x죠? 그리고 빼주시면 플러스 2b 플러스 12 이렇게 나와. 근데 이게 x-1의 배수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상수배워야 된다는 거죠. 즉 2a-22와 2b 플러스 12는 부호가 다른 상황이다. 더했을 때 0 나와줘야 되니까 2a 플러스 2b 마이너스 12 0이 돼야 된다라는 관계식이 일단 첫 번째로 등장을 하시고 이것만으로는 a, b를 특정 지을 수 없으니까 문제에서 조건 하나 더 줍니다. 누구? f2의 값이 1이다를 줬거든요. 그래서 f2 계산해보자. 그럼 8-24 플러스 2a 플러스 b가 1 이렇게 나오네. 그죠? 따라서 2a 플러스 b가 17이다. 이런 결론이 등장하십니다. 2a 플러스 2b가 얼마였는데 이게 10이었는데 따라서 b가 마이너스 7이고 a가 12다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시는 거죠. 끝났습니다. a 자리에 집어넣고 b 자리에 집어넣고 문항에서 얘기하는 G3의 값 구하시면 정답은 2번. 미리 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계산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식 세워서 막 비교하려고 그러면 정말 계산이 복잡해지는데 요 조건 어디? 얘. 그치? 3차식이라는 거에 집중하고 먼저 식 세우고 시작했으면 꽤나 괜찮게 풀린다는 거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항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무슨 소리 하는지 감이 잘 안 잡혀요. 이럴 땐 대입이 최고입니다. 그냥 해봐야 돼. 가는 그래도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가는 이게 거짓말이니까 부정이 참이다 해서 오케이 어떤 x에 대해서는
x제곱 플러스 1이 a의 부분집합이 된다. 얘네 둘 다 원소가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 x가 존재만 하면 돼. 근데 조건 나가 문제야. 뭔 소리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필요충분 조건이니까 진리집합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P를 만족하는 X가 정확히 전부 다 Q를 만족을 해야 되고 Q를 만족하는 애들이 전부 다 P를 만족해야 돼. 같은 X를 집어넣었을 때 말이 다 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X에 일단 뭐를 집어넣을 수 있냐면 짝수를 넣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2가 A의 원소라면 2가 A의 원소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해봅시다. 그럼 X자리에 우리가 2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X자리에 2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1도 A의 원소가 돼야 돼. 근데 문제에서 뭐래? 1이 A의 원소가 아니래. 이럴 수 없다. 그치? 2는 A의 원소일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4가 A의 원소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봐봐. 자, 4가 A의 원소면 여기에 4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여기에 4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2가 A의 원소야. 근데 2가 A의 원소면 어떻게 됐어? 1도 A의 원소였죠. 이럴 수 없는 거야. 와우. 그러면 문제가 막 발생하네. 그치? 근데 6이 원소면 어떻게 될까? 자, 6은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 6이 A의 원소가 되면 6을 넣었을 때 3이 A의 원소가 돼요. 근데 3은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Q에 넣을 수가 없게 돼요. 맞아요? Q에 넣을 수가 없어요. 6이 들어가는 순간 3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이 원소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도 동시에 할 수 있냐면 6이 A의 원소니까 2분의 1 X가 6일 수 있거든요. X가 12여도 이 말은 맞는 말이 돼요. 6이 A의 원소니까. 그래서 X자리에 12를 동시에 넣을 수 있어야 돼. 위의 문장이 참이라서. 그래서 12는 원소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6이 들어가는 순간 얘네 세 개는 세트다로 해석을 하시는 거죠. 자, 8이 원소일 수 있느냐 봅시다. 자, 8이 원소가 되면은 같은 논리로 반띵된 4가 원소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10이 원소면 같은 원리로 반띵되는 애 5가 원소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문제 발생 안 해요. 어차피 5는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위아래에 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10이 원소니까 이게 10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게 10일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X자리에 20을 넣으면 20은 10을 원소로 하게 만드는 자연수가 맞으니까 위아래에 다 같이 넣어야 돼. 그래서 동시에 10이 원소면 20도 같이 원소다. 이렇게 세트로 들어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묶음이 하나, 두 개 형성된 거 보실 수 있죠. 자, 12가 원소면 어떻게 되냐? 자, 요거는 이제 6이 원소다. 요렇게 갈 거기 때문에 6이 원소면 3이 원소 얘네들이 세트. 그리고 12는 어차피 2배 해봤자 이제 24기 때문에 20을 넘어가요. 무슨 소리야. 여기부터는 2배에서 추가되는 원소들은 없는 거구나 라는 거 보실 수 있겠고 14한테도 그러면 7이 원소로 들어간다. 요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16은 안 돼요. 왜? 16이 원소면 8이 원소라서 또 무슨 이렇게 되는 거고 18이 A의 원소가 되면 9가 A의 원소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20이 A의 원소면 10이 A의 원소라서 5도 A의 원소다. 세 개는 세트로 움직이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들 중에서 최소한의 원소만으로 집합 A를 구성을 하고 싶고 원소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원소를 적게 넣으면 넣을수록 개이득이야.
근데 어차피 우리 누구를 무조건 넣어야 되냐면 이걸 만족하는 x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애초에 x에 5만 넣어도 5에 5제곱 플러스 1이라 26이 원소여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최대 20까지 넣을 수 있어서 이 자리에 5가 들어갈 수는 없다. 2도 안 되고 4도 애초에 안 됐으니까 이 자리에 3밖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조건 가를 성립하게 하기 위해선 3이 원소여야 하고 10이 원소여야 해서 3이 원소여야 하고 10이 원소여야 해서 3이 원소면 2배 한 6도 당연히 원소라서 셋이 세트, 10이 원소라 셋이 세트, 나머지는 넣어봤자 한만 커지는 애들. 원소의 합의 최소값은 요렇게 6친구들 더해주는 값 되겠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친구의 합이 21. 요거 세 친구의 합이 35니까 다 더해서 정답은 3번이겠다 하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1번 보겠습니다. 그냥 그려야 돼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해봐야 돼. 하기 싫어도 같이 봐봅시다. 일단 y축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달라지는 함수예요. y축 기준 왼쪽에서는 음수 부분에서 아래로 볼록, 양수 부분에서 위로 볼록으로 그려지고, 그럼 이제 아래로 볼록인 애가 축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이거 쓰일지 안 쓰일지 몰라도 그냥 일단 습관성으로 축을 구해주셔야 돼. 위로 볼록인 애는 축이 x는 2분의 a에서 발생을 해요. 자, 그러고 이제 골똘히 생각을 하는 거야. 축이 범위에 포함될까? 물론 A도 같이 양수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B만 양수다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이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범위에 좀 축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아예 모르는 상황이야. 그럼 어떡하지? 부호가 반대인데 얘네도 살짝 이상하게 부호가 반대인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럴 때는 살짝 의심하는 태도가 필요해. 이 이차함수를 y 대신에 마이너스 y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좌변이 마이너스 y는 우변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오지? 그럼 함수식 정리했을 때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가 되니까 정확히 아래에 있는 함수가 나오죠? 무슨 얘기야? 둘이 원점 대칭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원점 대칭이다. 그러니까 하나 그리면 원점 대칭으로 나머지도 선택권 없이 자동적으로 그려지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생판 남인 애들 두 개를 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일단 용기를 가지세요. 우리는 하나만 그리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그릴 수 있다. 두 개 다 따로 그리는 그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도면 할만하다라고 스스로 가스라이팅을 하셔야 극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원점 대칭 알아냈으니까 쿨하게 정리하고 진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y축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0,b, 근데 b가 양수인 건 다행히 나왔어. 그러니까 0,b를 지나는 친구와 0,-b에서 시작하는 친구, 0,-b에서 출발하는 애들은 위로 볼록, 0,b에서 출발하는 애는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질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래로 볼록인 애의 축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a인 상황에서 이게 실제로 0 이하일지 아니면 a가 음수라서 축이 양수일지 이거 모르는 거거든요. 자, 만약에 a가 음수라서 축이 아래로 볼록인 애의 축은 양수라 여기에 못 들어가고 위로 볼록인 애의 축도 여러분 x는 2분의 a인데 이거 음수라서 양수 범위에 축이 못 들어가면 이렇게 포물선이 예쁘게 볼록하게 그려지지 않고 가다가 살짝 좀 묘하게 끊긴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려지겠다. 이게 조건 가 나를 만족할 수 있는지 봅시다. 조건 가 선에서 이미 안 돼요. 나왔습니다. 가로선의 활용.
fx는 t라는 것 자체가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t라는 가로선과의 교점을 보는 건데 그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t가 아무튼 1개 있어야 돼. 근데 지금 가로선 그어보세요. 엥? 엥엥? 엥엥스키 1개씩밖에 지금 안 만나.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는 순간이 없다 이거예요. 오, 와우. 이건 안 되는 그림이구나.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쌤, 실제 시험 현장에서 그래도 되나요? 그래도 돼요. 여러분, 시험 시간 충분하죠. 그쵸? 솔직히 100분 할만하잖아. 위험한 발언인가요? 죄송합니다. 자, 볼게요.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는 걸 바로 확인을 했으니까 A는 확실히 0 이상이겠다. 그리고 사실 A가 0이어도 안 되는 게 A가 0이면 쟤네 둘이 축이 다 같이 Y축이 되는 상황이라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렇게 그려지는 게 확정이거든요. 그래도 가로선과의 교점이 2개가 되는 순간 없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아무튼 가로선과의 교점이 2개가 발생하는 상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그 둘이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 원점 대칭으로 그려진다는 것까지 아주 콜라보레이션을 잘 해주시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아래로 블록인 거 축을 포함하는 범위로 이렇게 그려줘야 돼 이제. 그치? 그리고 위로 블록인 애는 원점 대칭인 위치에서 출발을 할 건데 원점 대칭으로 그려질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다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되는 그림부터 그려놨습니다. 이게 왜 되는 그림인지 보여드리고 나머지가 왜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로선과의 교점을 그어보시면 아래쪽에서 계속 한 개의 지점에서 만납니다. y는 ty의 실근의 개수 하나죠. 자, 이때 몇 개야? 1개? 여기 구멍이니까 인정 못 받아. 2개. 얘랑 얘가 같은 선상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위에 4개의 점, 계속 4개씩 만나다가 원점 대칭이니까 얘네 둘이 부호 반대, 얘네 둘이 부호 반대라서 정확히 또 일치하도록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때는 교점 하나, 둘, 3개 되죠. 이 위로 가면 다시 가로선과의 교점 1개씩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로선과의 교점 1개였다가 3개였다가 4개였다가 2개였다가 1개 되는데 2개가 되는 순간은 딱 이 순간 하나밖에 없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조건 가가 우리한테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 말고 다른 거는 왜 안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아래로 볼록인 A의 꼭지점을 좀 더 위로 올려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를 좀 더 위로 올려본다. 그럼 동시에 얘도 위로 볼록인 애도 동시에 이렇게 폭이 줄지 않겠어요? 원점 대칭이니까 하나가 줄면 같이 줄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자, 이 상황에서는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가로선이 정말 많습니다. 무수히 많아요. 그쵸? 요 구멍점과 축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오른쪽 포물선에서만 교점 2개씩 발생해서 y는 ty 교점이 2개가 되는 순간이 너무 많아져. 반대로 이 순간보다 꼭지점을 더 아래로 잡아버리면 얘는 동시에 더 커지죠? 이때도 그럼 봐봐. 이미 여기서 끝났어. 이렇게. 그쵸? 아니죠. 여기서 이렇게 됐네요. 그쵸? 죄송해요. 그럼 아래쪽을 볼까요? 요렇게 가는 순간 뭐지? 이때도 2개인 줄 알았는데 3개야. 그려보면 계속 교점의 개수가 3개 이상 요렇게 나오는 거 또는 초과해버리면 1개 요렇게 나오는 거 2개 나오는 순간은 오로지 꼭지점과 접하는 순간 꼭지점과 접하는 순간에 요런 식으로 발생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유일한 순간이 아니라 딱 2개 나오죠? 그러니까 안 되는 그림이 된다. 그쵸? 되는 순간은 정확히 언제였던 거야? 정확히 이 두 포물선이 꼭지점의 y좌표와 다시 시작되는 지점이 일치할 때 얘네 둘이 같은 가로선상에 있을 때 얘기였구나 라는 거를 캐치를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계속 그리면서 시행착오를 막 겪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푸는 것처럼 한번 풀어봤거든요. 이 과정이 필요해요.
막 그려보면서 이거 말고 다른 그리면 안 되나? 이거 되는 것 같았는데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스스로 그려보면서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문제에서 유도한 상황은 이러한 상황이다 해서 관계식을 일단 찾아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포물선의 축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a고요. 자, 이때 y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a 대입해서 찾아줄 수 있습니다. 즉, b 얼마니?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되는 거 보실 수 있고, 근데 이 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 b였죠. 즉, 마이너스 b가 b 마이너스 4분의 a제곱과 같아야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요. 4분의 a제곱이 2b다. a제곱이 8b랑 같아야 된다라는 사실까지 유도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조건 가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정보가 부족하죠. 조건 나도 봐야 되지. 자, 조건 나가 얘기하는 거 봅시다.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된 정수에서의 함수값 두 개를 곱하면 무조건 0 이상이 나와줘야 되는 구조야. 부호가 교차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양수에서 갑자기 음수되면 안 돼. 음수에서 함수값이 갑자기 양수가 되면 안 돼. 0 이상일 거면 둘 다 0 이상. 0 이하일 거면 둘 다 0 이하여야 된다. 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봐봐요. 지금 F0은 B니까 이거 확신의 양수죠. 그치? F0, F1, 0 이상이어야 돼요. F0, F-1도 0 이상이어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F1도 0 이상이어야 되고 F-1도 0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1이랑 마이너스 1은 원점 대칭성을 갖는 지점일 거예요. 그죠? 둘이 서로 부호가 반대니까 x 부호가 반대라 y 값도 부호가 반대였어야 돼. 상식적으로 이거 부호 반대여야 되는데 둘 다 양수일 수 있어? 아니죠. 얘네들이 원점 대칭성 유지하면서 두 식을 다 만족하려면 무슨 얘기야? F1이랑 F-1이 둘 다 0이라서 사실은 1,0, 마이너스 1,0을 동시에 지나는 상황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 그러니까 F1이 양수면 원점 대칭성에 의해서 F-1이 무조건 음수다 이거예요. 그럼 안 맞잖아. F0이 지금 양수인데 F0은 B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맞는다. 이게 성립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끝났죠? 오른쪽 포물선에 1 넣었을 때 0 나와야 됩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0이 나와줘야 돼. b가 a 마이너스 1이야. 우리 관계식 구해놨지. 8b는 8a 마이너스 8이야.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8은 0이다. 가능한 a는 4 뿔마 루트 8, 즉 4 뿔마 2 루트 2로 두 개의 후보로 좁혀집니다. 쌤, 그럼 두 개 중에 하나는 어떻게 특정하나요? 아직 조건 나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 1,0을 지나요. 만약에 뭐 2, F2, 3, F3 이런 식으로 간다고 쳐봅시다. 이게 함수값이 양수인 점이 있다가 갑자기 급격히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곱했을 때 항상 0 이상이어야 되는데 연속된 정수에서의 함수값이. 그래서 양수일 거면 계속 양수다가 0 거쳐서 음수가 돼야 양수 곱하기 0이 0이다. 0 곱하기 음수가 0이다를 만족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아싸리 그냥 1,0 지나는 김에 F1 곱하기 F2는 0이니까 무조건 성립하잖아요. F2가 음수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면 F2, F3, F4 얘네들이 싹 다 음수라서 곱했을 때 양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능한 그림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오른쪽 포물선만 한번 참고를 해볼게요. 자, 여기가 1,0인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A가 담당하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근과계수의 관계에서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1,0을 지나는 2차 함수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요 점의 좌표가 3 뿔마 2 루트 2가 돼야 된다는 것까지도 확보가 된 건데, 만약에 이 점이 3 플러스 2 루트 2면 루트 8이 3점 얼마 안 되죠. 2점 얼마잖아요. 얘가 5점 얼마인 상황에서 5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가 기정사실화 돼 있어.
그럼 F5랑 F6 곱하면 여러분 음수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연속된 함수값 곱했을 때 음수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구나. 그치? 그래서 근과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또 다른 근이 3-2 루트 2가 돼줘야 이런 느낌이어야 생각해보면 그러면 2 루트 2가 2점 얼마 얼마인데 3에서 빼면 1이랑 순서가 역전이 돼서 이렇게 그려지면 문제 상황 만족하게 만들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좀 더 원점이랑 겁나 가까워가지고 여기가 3-2 루트 2, 여기가 1이 되는 상황이었으면 애초에 0 넣었을 때 함수값,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저 멀리 간다. F2부터 음수가 되는 상황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구나. 따라서 A는 4-2 루트 2일 수밖에 없고 B는 3-2 루트 2일 수밖에 없겠다. 함수가 완성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 F2의 값 구하라고 했는데 대입해서 정답 구해주시면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마무리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로 멋있는 문제이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내기까지 정말 큰 노력이 필요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평에서도 강조했듯이 결국에는 수능에서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래프 그려놓고 되는 상황 찾아내는 거, 시행착오 끝에 퍼즐처럼 찾아내는 문항이 아무래도 핵심적으로 나올 확률이 있으니 열심히 노력해서 스스로 그래프 찾아내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